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15주 강의의 13번째 강의네요. 그래서 이번 학기 대면 학습 없이 그냥 끝날런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하여간 코로나 조심하고 아이 프로젝트 9장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별, 우리 남녀 성별 월급 평균표를 만들고 이제 그래프 한번 해보라. 요 그래프를 해보라는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필터를 하셔서 not available을 제외하고 성별로 그룹 바이에서 묶고 그 다음에 인컴 우리 수입을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섹스 언더바 인컴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gg플롯, 그쵸? 그 다음에 x축은 성별 xx가 되고 y축은 민 인컴 평균 되는 거고 점 GO면 점 컬럼에서 이게 기둥으로 표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었죠? 예, 어렵지 않으라고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한국인의 삶을 파악하라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월급의 관계, 이런 연령대에 따른 월급 차이, 연령대별, 성별, 월급 차이, 직업별 월급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뻔하지만 우리 데이터 불러온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이거 다 돼 있다고 그러죠? 예,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 유튜브 강의로 설명했는데 여기 파일이 안 읽혀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경로가 들어가면 되죠. 그쵸? C 드라이브에 슬래시 넣고 아니면 D 드라이브에 슬래시 넣고 경로 폴더명 넣고 다시 슬래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쵸? 요것들은 다 그쵸? 그래서 포리는 이제 SPSS 부르는 거고 DPL, YR, ggplot, 그 다음에 엑셀 불러들 때 리드 엑셀 이런 패키지들이 우리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요. 변수명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변수명도 다 이미 다 바꿔져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나이와 월급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살 때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가, 평균적으로 몇 살 때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분석 절차는 똑같습니다. 변수 검토를 하고 전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 나이가 되는데 나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버스가 그러니까 태어난 출생 연도를 가지고 나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은 인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는 어떻게 돼요? not available이 있나 없나 그게 해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월급 분석표 만들고 월급 평균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변수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서 클래스하고 웰페어 달러 버스를 해봅니다. 출생 연도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뉴메릭이라고 나오죠. 전부 다 숫자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출생 연도니까 그쵸? 2001년, 1999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서머리 통계 분석을 해봐라. 이것도 출생 연도를 그랬더니 이 한 7천여 가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최소가 1907년생이 가장 연도가 앞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 맥스라고 그러면 이제 2014년입니다. 이게 2015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값이 1966년이 되는 거고 평균이 196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Q플롯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출생 연도가 X축이 되는 거고 Y축이 빈도수가 되니까 인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삐죽삐죽 그 나와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요 연도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세대다 그러면 어디냐면은 1958년에서부터 1963년에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고요.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이 있죠. 그걸 에코 세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가 자라서 태어난 횟수가 겁니다. 그걸 에코 세대라고 부르고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피크인데 이렇게 난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 다음에 전처리 이상 유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나 테이블 이즈 NA를 봅니다. 그러면 펄스가 돼서 다행히도 그 출생연도가 빠진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이제 공부니까 그 결측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치하고 결측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if else 웰페어가 9999일 때 not available로 하라 이겁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죠. 그 다음에 table is na 그 있느냐 이거 봅니다. 그 not available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 false가 나오죠. true가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출생 연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나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출생 연도 지금 그 이 교재가 만들어질 때가 2015년인 교재가 아니라 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 분석 복지 데이터 나온 시점이 2015년이기 때문에 2015년에다가 출생 연도를 빼고 플러스 2를 해줘야 그게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가 나오죠. 이렇게. 그쵸? 웰페어 달러 에이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이지 나이를 우리가 서머리를 했더니 이제 최소는 2살이고 최대는 109세고 평균이 48.43이고 중앙값이 50이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연도 그 나이별 그 인구가 이렇게 Q 플러스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연도가 세개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보죠, 우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그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그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정상적인 거면 이쪽이 나이가 어린 쪽에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적어져야 되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거꾸로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는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별로 이제 그 해당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월급을 다 평균을 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지 언더바 인컴이라고 하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웰페어에다가 먼저 필터링을 해줍니다. not available을 제외하라는 얘기죠. 월급에서 인컴에서 not available이 있는 거를 제외해서 필터하라.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에이지 나이별로 다 묶고 그 다음에 그 인컴 월급을 평균을 내서 민 언더바 인컴이라고 하고 그 표현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이지 인컴 한 다음에 헤드 에이지 언더바 인컴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20부터 나오죠. 20세는 평균 임금이 121, 21세가 105, 22세가 13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이별로 좀 편차가 있겠지만 하여간 나이에 따른 월급의 평균값들이 쭉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gplot2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쵸? 데이터는 age 언더바 income 사용해야 되고, 축은 x축은 age 나이를 봐야 되고, y축은 그 mean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x축은 나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우리 그 월급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이별로 쭉 표현되고, 그 다음에 GOM 라인 우리 선 그래프죠. 선으로 그래프입니다. 시계열이라고 했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 그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 많은 데가 연공 서열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월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충 그 40대 전후에서 이제 포화가 되죠. 40세 포화가 되고, 우리 55세 혹은 60세 그때쯤 되면은 많은 퇴직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쭉 감소를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그 수입이 있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나이가 80이 넘어가도 이게 0이 아닌 거 보면요. 예, 그래서 대충 보면 우리 이제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대략 한 55세 근처가 이제까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이 시작되기 때문에 쭉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연령대에 따른 월급 차이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나이에 따라서도 이게 의미가 있지만, 그쵸?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한 덩어리로 묶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죠. 그쵸? 그래서 요 한 덩어리 월급이 피크에 도달하고 쭉 가는 요 부분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요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 이렇게 묶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뭡니까? 연령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0이라고 영어로 법헌적으로 썼는데, 이게 청년, 미들, 중년, 올드가 이제 노년이 되겠죠.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별로 이제 월급 평균을 내서 그 경향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통계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DPLYR하고 ggplot 이런 거 가지고 값을 만들어내고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도대체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그쵸? 그 자체만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금 명령어 이렇게 치면은 이런 값이 나와서 이렇게 분석이 된다더라 하지만 뭘 봐야 되는가? 그쵸? 예, 지금 보면 뭡니까? 성별에 따른 분석, 연령대에 따른 분석, 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가 직업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아젠다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분석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 분석 목표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좀 인문학적 지식이 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하여간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목에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뭐 그 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어떻게 뭘 봐야 되는가, 궁금한 게 뭔가 이런 걸 그걸 찾아내는 거는 사실 인문사회학적 그 소양, 그 지식이 바탕돼야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기능공이에요. 이 자체 내에서도. 자,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령대인데 영어로 제너레이션의 G 있죠? G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AGG라고, 그렇죠. AG가 나이에다가 제너레이션 G를 붙여서 AGG가 됩니다. 그래서 웰페어를 이렇게 새로운 녀석을 만들어내는데, 예, 그 뮤테이트라는 게 뭡니까? 파생 변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AGG입니다. if AG가 30대 미만일 때는 0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if else입니다. 30대 이상이 되는 거죠. 인식대 이상에서 다시 59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년이라 그러고 60세 이상은 우리가 올드라고 하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테이블 웰페어 달러 AGG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들이 6049, 올드가 6281, 0이 4334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0이 올드보다 더 작게 나온다. 이게 정상인 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저출산의 그 상징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만 봐도. 그래서 Q 플롯을 이렇게 해주면은 막대 그래프로 이 연령대별로 인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드가 사실 제일 많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반증이 증거가 됩니다. 자, 연령대별로 한번 월급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GG 인컴이 되는데요. 웰페어에서 먼저 인컴에 not available이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그 다음에 AGG별로 그룹 묶고 그룹 바이에서 묶고, 그 다음에 그 묶은 데에서 인컴의 평균을 내서 미인 인컴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AGG 언더바 인컴 이렇게 쳐보면 이제 몇 개가 보여주죠. 그렇죠? 다 쭉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1번 미들이 그 281만원, 올드가 125만원, 0이 163만원, 뭐 이 정도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령대별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어요. 우리가 컬럼으로 보면은, 그렇죠? X는 AGG, 그래서 미들, 올드,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 알파벳이죠. M, O,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알파벳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으로, 그렇죠? 컬럼으로 막대 그래프로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중년이 제일 월급이 많고, 그렇죠? 노년은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니까 월급이 적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 월급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 나이 순으로 하는 게 우리 좋잖아요. 그래서 초년 여기로 되어 있는데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나이 순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게 근데 알파벳 순으로도 아니고 알파벳 역순으로도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똑같죠? GOM 컬럼까지는 다 똑같은데 맨 끝에 스케일 X 디스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를 주는데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0, 미들, 올드 요 순서대로 하라. 나이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 낙제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나이 분태 되겠죠. 이건 그냥 그림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이 순서대로 정렬도 해보고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우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 및 성별 월급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연령대를 나눴는데 그걸 다시 한번 남녀 성별로 나누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년의 여자, 초년의 남자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중년의 여자, 중년의 남자, 노년의 여자, 노년의 남자 이렇게 월급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있죠. 연령대도 분석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남녀 성별도 비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연히 연령대가 되니까 AGG가 됐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성별이니까 섹스 변수가 들어와야 되겠고 월급은 당연히 인컴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대 및 성별 월급 차이를 분석해 보자. 그래서 섹스 언더바 인컴이라고 하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웰페어에서 먼저 인컴 월급이 not available 안 한 녀석, 그러니까 월급이 제대로 돼 있는 제대로 입력이 된 거를 골라내는 거죠. 필터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인데 AG하고 콤마하고 섹스가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그 다음에 성별 그걸 구분을 해서 그룹으로 묶어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묶는 기준이 이제 그 미들 영 올드하고 메일 피메일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서머라이즈 하고 민 언더바 인컴 그래서 월급의 평균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섹스 언더바 인컴을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6개가 나오죠. 그래서 미들 피메일 중년 여성의 평균 187만원, 미들 메일 중년 남성 353만원, 그 다음에 노년 올드 피메일 81만원, 그 올드 메일 173만원, 영 피메일 159만원, 영 메일 170만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성별로 월급의 평균표를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gg플롯의 데이터 인컴의 그 성별이 됩니다. 그쵸? X축은 이제 우리 연령대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Y는 그 미인 평균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되는데 P equal sex입니다. 그래서 성별로 묶어라, 성별을 합쳐라 이 말입니다. 둘을 더해서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기둥, 컬러,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우리 설명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분홍색은 피메일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 사이안이라고 하는 물색이라 부르는 녀석이죠. 물색은 그 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에서 그 모습, 그 다음에 미들 중년층에서의 남자 여자, 노년층에서의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알겠지만 중년층이 제일 잘 벌고 있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청년층에서는 그 남녀 월급 차이가 비슷하고 노년층은 그 여성이 훨씬 적게 벌고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연령대별로 남녀 성별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고 필섹스가 되는데 GOM 컬럼이 되는데 포지션 이퀄 하고 이게 닷지가 들어오면은 이게 그 남녀 그 성별로 둘을 나누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냥 필만 돼 있죠. 그쵸? 그쵸? 근데 필에 있는 거를 둘로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닷지를 씁니다. 닷지가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피하다, 뭐, 분리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쵸? 예. 여러분들, 미국 프로야구, MLB라고 부르죠. 메이저리그에 LA 다저스라는 팀을 아나요? 영어 스페링이 이게 닷지에 R이 붙였다 다저스가 되는 겁니다. 그쵸? 다저. 이게 보면은 피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나라로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뺀질이가 됩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통 뺀질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LA 뺀질이들 이렇게 되겠죠. 굳이 번역하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령대별, 그렇죠? 그 다음에 남녀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는 남녀 간의 월급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년만 돼도 남녀 간의 월급 차이가 크게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정주부가 돼서 됐던가 아니면 지금 그래서 월급이 그런 경우엔 없잖아요. 가정주부가 되고 그러면 경력 단절이죠. 그래서 깎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년층이 돼도 역시 남성이 월급이 훨씬 더 많고 여성은 단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월급이 훨씬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녀 간의 차별 문제도 우리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왜 여자들이 월급이 적은가 이거를 분석하는 것도 이게 바꿔 말하자면 인문 사회적인 분야가 되겠죠. 우리들이 하는 건 데이터가 중년이 됐더니 거의 남성의 반 가까이 되더라. 왜 그런가 그거를 분석해내는 게 바로 또 인문 사회적인 소양으로 있어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연령대별로 했는데요. 이게 자체도 그냥 나이 있죠, 나이. 나이하고 성별, 거기에 따라서 월급 차이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나이죠, 나이. 그래서, 섹스 언더바 에이지입니다. 이건 나이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쵸? 필터. 그래서 이제 not available 제외하고 AGG가 아닙니다. AG의 섹스로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 다음에 헤드를 한번 봐봐. 헤드 섹스 언더바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쵸? 그러면 이쪽이 나이가 되죠. 20살인 경우에 피메일인 경우엔 147, 메일인 경우엔 69. 이 21살인 경우에는 피메일인 경우엔 106, 메일인 경우엔 102. 22의 피메일인 경우엔 139, 메일인 경우엔 118.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이가 나옵니다. 그쵸? 그 자체 숫자도 보는 거 좋지만 우리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은 AG가 되고 Y축은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해죠 성별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늘색 물색 나오는 것이 남성이 되는 거고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성 여성이 거의 똑같게 나오죠. 그러다가 여성은
그 남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여성은 뚝 끊기죠. 예, 여기서 보통 이 나이대에 이제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은퇴가 시작되는 나이죠. 그래서 55세, 60대 이렇게 그 이후로는 은퇴가 됐기 때문에 급격히 월급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감소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죠.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게 서른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씀니다. 여자의 요즘 결혼 정년기가 30 근처죠. 그러니까 그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직업별로 월급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직업이 많이 받는다는 건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짜로 한번 월급별로 직업별로 월급을 얼마 받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직업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업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서 직종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직업별로. 그래서 그거를 코드 잡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코드 잡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불러왔더니 당연히 수치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1, 120, 131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11에 2명, 121에 이게 1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31에 10명. 각 직업별로 그 사람 수가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직업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보건복지원에서 그 만들어낸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GitHub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게 다운로드해서 엑셀을 열어보면은 이게 그 직업 코드가 있죠. 직업수 111은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뭐 공공단체 임원을 111번이라 부른다. 112번은 기업의 고위임원이라고 부른다. 120번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뭐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총 모두 몇 개예요? 149개의 직업으로 전체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149개가 있고 거기에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엑셀로 이미 정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파일을.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웰페어에 직업명을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운 레프트 조인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조인. 웰페어하고 리스트 잡인데 거기 코드 잡을 붙여주는 겁니다. 코드 잡에 우리 리스트 잡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웰페어에 코드 잡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코드 잡과 잡만 자르고 그 다음에 10개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942번인데 경비원 및 검표원, 762번인데 전기공, 530 방문 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999번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뭐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별로 월급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job 언더바 income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 웰페어에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먼저 job
하고 인컴에 not available 있는 NA가 있는 녀석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별로 묶음이나 그렇죠. 같은 직업 있는 사람들끼리 다 묶고 그 다음에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평균을 다 내봅니다. 그렇죠. 평균을 다 내보고 그 다음에 헤드 잡 인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80이 된다. 이게 우리 그 가사 노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가정주부인 경우 육아 도우미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호사 3번이 건설 광업 단순 종사원 4번이 건설 채굴 기계 운전원 뭐 이렇게 쭉 가격이 직업별로 이게 이거 월급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를 우리가 한번 추출을 해 보겠어요. 그래서 탑 10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디센드 하고 헤드 10을 해보죠. 그렇죠? 이게 내림차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진료 전문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사가 제일 많이 벌 것 같은데 이게 금속 재료 공학 이게 지금 시험원인데 이게 아마 높은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고 의사가 별명 몇 명 없을 텐데 이 사람들 월 840만 원 받는다고 믿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적게 신고를 다 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균을 많이 버는 의사, 조금 버는 의사 평균을 낸 겁니다. 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10명 평균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탑 10, 10개만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버는 순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리오도 된 거고요. 그 다음 이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둥 칼럼 막대를 하는데 코드 플립입니다. 이게 코드 음하면 좌표계를 플립이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옆에 그림 보다시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쪽에 있고 수입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이 막대가 이제 막대의 길이가 월 평균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하위 10개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죠. 이번에는 그냥 어레인지만 쓰면 되죠. 예, 그래서 헤드 10 해주면은 바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임업, 단순 종사원, 청소원, 약사 및 한약사. 이게 좀 이상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조금 나오는지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해당 종사자가 몇 명 없는데 하필 그 사람이 조금 버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재배 종사자, 우리 농업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 이게 식당에서 뭐 우리 홀서빙 한다는 분들이겠죠 아마. 그 다음에 판문 단순 종사원, 여러분들 편의점 알바 같은 그런 케이스가 추적이 됐네요.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리오도를 하고 오름차순으로 돼서 이렇게 쭉 되겠습니다. 그렇죠? 코드 플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그림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요 축 있죠? 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Y 리미트를 850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려고 여기 Y 리미트 최대값을 850까지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포트라고 해놨는데 요
화면 있죠? 요거 명령어 치고 요 그래프 만드는 요거 만들어내는 거를 여러분들 리포트로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예,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여기 문제점 있으면은 우리 쪽지로 피드백 바랍니다. 예, 강의 여기서 이렇게 마칠게요.